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텍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라이언 부시의 마음 설계자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2084년의 어느 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술이 극도로 발전한 2084년 현재 여러분은 집에서 3차원이 아닌 4차원 농구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같은 팀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여러분에게 슛을 너무 못 쏜다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열이 확 받죠. 그리고는 곧장 신경망을 통해 두뇌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새로 출시된 기능인 자동 반응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열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비아냥된 그 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은 감정들을 여러분과 그냥 무관한 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2084년 지금은 본인의 두뇌를 직접 수정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소위 욱하는 성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상상은 어쩌면 매우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버그들을 제거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위해 미래의 기술이 실제로 개발될 때까지 수십 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기력하지 않거든요. 그냥 오늘부터 여러분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원초적인 행동, 감정적 반응, 여러 가지 편향들을 수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우리는 왜 항상 자제를 못하나 라는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해요. 저자는 이걸 자기 지배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저의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런 의문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난 왜 이렇게 자제력이 없지? 그때 내가 자제를 했어야 됐는데 그거 자제를 못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네. 이런 의문들 말이죠. 여러분은 매일 마음속에서 수많은 선택에 직면하실 겁니다. 책을 읽을까? 게임을 할까? 운동을 할까? 아니면 나가서 술을 마실까? 그냥 잠이나 잘까?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2개 이상의 충동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충동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원하고 상상하는 것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는지 결국 이거에 달려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자기 통제 혹은 자기 조절은 이 행동이라는 영역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지배력을 결정하는 마지막 조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신 다음 목표 설정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목표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해진 목표에 완전히 반대되는 충동들을 억제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저자는 이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일관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더 건강하게 먹고 더 많이 운동하고 더 잘 자고 충동적 소비를 줄이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제력 부족은 폭력과 범죄 같은 심각한 행동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불안, 폭발적인 분노, 우울증, 편집증, 섭식장애, 강박증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건 그냥 저자의 생각이 아니고요. 수많은 연구 결과 도출된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이 자제력 점수를 통해 IQ나 모의고사 점수보다 대학 성적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자제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재정적으로 더 건전하며 삶의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수시로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죄책감을 경험하지만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삶을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간다고 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분야에서 꽤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셨다면 그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자제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겁니다.
저자의 인사이트를 토대로 여기서 제가 제 마음대로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일단 충동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좋은 충동, 다른 하나는 나쁜 충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나쁜 충동은 여러분의 목표를 방해하는 욕망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좋은 충동은 목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욕망을 일으키죠. 그렇다면 먼저 이 충동이라는 녀석이 도대체 뭔지 그 정체를 먼저 파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 녀석이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자는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팩트들을 짚어주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중독 그리고 현대적 쾌감, 이게 바로 이 충동이라는 것의 정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독과 현대적 쾌감은 여러분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통제한다는 게 진짜 엄청나게 위협적이라는 거죠. 인간은 설탕, 소금,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본능적으로 갈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에너지와 필수 영양소 그리고 식량이 부족한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체내에 저장할 수 있는 지방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보통 이런 식량들은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어두는 게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런 보상 시스템은 원시시대에나 유익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오히려 우리가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이 화합물들의 함량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어서 결국 중독성만 극대화되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본래의 목적은 없어졌고 주로 앉아서 지내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결합되면서 질병과 비만만 초래할 뿐이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소셜미디어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최대한 사로잡는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미국의 의사이자 과학자인 랜돌프 네스는 이런 상황을 사회적 비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사실 우리는 조상들이 누렸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회적 명성과 오락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좋아요 버튼은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는 보상과 똑같은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죠. 이런 디지털 시스템은 표면적으로는 연결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연결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동영상, 온라인 도박, 온라인 쇼핑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중독성 뇌 왜곡 현상이 발생된다고 해요. 이런 플랫폼들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정작 스스로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계의 진짜 문제는 시스템이 우리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충동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인 거죠. 세상은 점점 더 중독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자기 지배력인 겁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에너지를 단지 소비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과 에너지 안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삶을 의도적으로 설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는 방법도 배워야 할 거고요. 이에 대해 저자는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바로 절제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행동에 대해 예를 들면 잠을 몇 시간 자는지, 몇 킬로미터를 달리는지,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지와 같이 바람직한 습관과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목록에는 혼잣말로 욕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 같은 행동도 포함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루에 몇 번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지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이 간단한 메모 행위가 엄청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건 마치 술을 마시고 만취한 굉장히 보기 안 좋은 자신의 모습을 가족이나 지인이 휴대폰 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보여주는 것과 같은 효과인 거예요. 보통 본인이 만취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기록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술을 끊게 되는 케이스와 같은 거예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이어서 사실은 보기 좋지 않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메모장에 객관적으로 기록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 혹은 의도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말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책을 많이 읽어야지 라고 말하는 건 사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 대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퇴근 후에 무조건 15장씩 책을 읽자라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해 보십시오. 저자는 이걸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개발자고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때 막연하게 뭔가를 더 자주 실행하라고 코딩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런 식으로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완성되지 않죠. 특정한 명령문으로 컴퓨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리적 소프트웨어도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바꾸려는 시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루 만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냥 1%씩 아니면 0.1%씩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에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1%, 0.1%를 계속 하세요. 보잘것없지만 위대하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그 목표에 그 삶이 엄청나게 가까워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저자는 점진적인 최적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니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라는 생각 말이죠.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의 목표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를 충동을 컨트롤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을 뗀다고 해서 통장에 바로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복권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거 안 하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잘 살아가는 것 말고 조금 다른 것, 조금 더 나은 그 무언가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사실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가끔씩 평범한 삶이 아니라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도 저는 이런 저의 생각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과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는 건 사실 여러분은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주변에서 보기 드문 사람들 중 한 명이실 겁니다. 굳었다고 생각한 여러분 내면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보기 드문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